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경영기계입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군산시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스마트폰 기능, 그 다음에 종류와 통신사, 유무선 인터넷 개념, 무선 인터넷 3G, LTE, 5G 개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홈 화면, 앱스 화면 구성, 홈 버튼 구성, 그 다음에 빠른 실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전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악 감상, 뉴스, 쇼핑, 내비게이션까지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도가 큰 게 사실입니다. 전화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씩 배우시면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종류와 통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에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삼성 제품 갤럭시 S나 A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애플사의 아이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휴대폰이 있었는데 금년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마감한다고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화웨이, 샤오미 같은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함께 지금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통신업체에 대해서 통신업체를 껴서 인터넷이 할 수 있게끔 요금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3사라고 하는 SK텔레콤, KT, 유플러스, 그 다음에 유플러스까지 3개가 있고요. 알뜰 요금제라고 어르신들 인터넷을 거의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금이 싸고 이제 전화 위주로 하고 인터넷은 없는 데이터 요금제가 좀 적은 그런 요금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KT 모바일, LG 알뜰 모바일, CJ 헬로우 모바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알고 쓰셔야 합니다. 요금제가 이제 클수록 데이터 용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이제 데이터 용량을 얼마큼 쓰시는 걸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쓰셨으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무선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본체에서 모뎀을 껴가지고 전화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인터넷 공유기라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요즘에는 그래서 손안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G, LTE, 5G 개념입니다. 도대체 요즘 5G 해가지고 그런 5G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옛날 3G 폰에서 지금 현재 4G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지금 5G도 이제 많이 나온 상태인데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G에서 LTE로 넘어가면 이건 4G인데 10배 정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LTE에서 5G 넘어가는데 10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홈화면, 앱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 부분에
홈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알림창이고, 여기에는 뭐 시계나 뭐 와이파이나 데이터 모양,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용량들이 표시되고, 알림이 오면 여기서 알림창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가운데 부분의 크기는 홈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뭐 갤러리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카카오톡, 뭐 네이버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기본 버튼인데요. 뭐 전화, 연락처, 메시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경이 이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그 홈 버튼인데요. 그 홈 버튼은 뒷장에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화면은 앱스 화면인데요. 앱스 화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홈 화면에서 빈 공간에서 누른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앱스 화면이 나옵니다. 이 앱스 화면이 뭐냐면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앱들을 다 표시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앱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홈 화면에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홈 버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대부분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게 밑에 부분 하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실행 앱 버튼이고요. 이 가운데 홈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는 뒤로 가기 버튼인데 LG전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최근 실행 앱 버튼이고 이쪽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기능을 거꾸로 LG전자를 쓰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로 썼을 경우에 삼성전자에서도 LG전자처럼 거꾸로 뒤집어주는 그런 기능, 이게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주는 기능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최근 실행 앱 버튼들은 뭐 현재 사용 중인 앱 전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삭제하고 아니면 앱들을 모두 닫기 하는 뭐 컴퓨터의 작업 표시줄 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홈 버튼은 사용 중인 앱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보고 싶을 경우에 뭐 뒤로 가기 버튼 안 누르고 한 번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바탕화면 홈 화면으로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바탕화면 바로 가기 기능으로 똑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인데요. 이건 사용 중인 앱 화면에서 종전 화면으로 갈 경우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 창의 뒤로 가기 버튼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른 실행 기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화면에서 위에 상단에서 누른 상태에서 쭉 내리면 이렇게 해서 빠른 실행 기능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그거는 와이파이 기능, 이제 무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리, 진동, 뭐 무음 설정할 때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투스인데 요즘 무선 이어폰, 무선 헤드폰, 무선 스피커 등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와치라고 뭐 시계도 이제 블루투스 잡아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기능이고요. 이 네 번째로는 화면이 자동 회전. 우리가 핸드폰을 괄호로 놨을 때 가로로 화면이 띄워지고, 그 다음에 세로 놨을 때 세로로 띄워지고,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꺼두시면은 항상 세로로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비행기 탑승 모드인데요. 이거는 뭐 코로나 시대라서 비행기를 많이 못하죠. 해외여행 못 가실 텐데, 이제 비행기 탑승하실 때, 이륙하실 때 뭐 핸드폰 전자파 때문에 이제 통신 뭐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막아두는 기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비행기에서도 꺼달라고 비행기 탑승 모드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거를 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손전등 기능인데요. 손전등 기능은 뭐 저녁에
이제 깜깜할 때 켜셔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화면 핸드폰 뒤편에 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켜지고, 근데 끄실 때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카드 모드인데요. 이거는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켜 있습니다. NFC라고 하는데, 이제 삼성페이를 등록해서 이제 그 무슨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결제할 때 이거를 이제 항상 쓰는 그 기능입니다. 8번째 모바일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될 경우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 이제 나의 데이터로 이제 인터넷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와이파이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꺼져 있으면 그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여나 이거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우선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QR코드 스캔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그 QR코드를 이렇게 카메라처럼 확인하시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그 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할 건데요. 좀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홈 화면하고 앱스 화면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위젯이란 무엇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위젯을 밖으로 이제 홈 화면에 꺼내고, 그 다음에 홈 화면 개수가 좀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걸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빠른 실행 기능. 아까 뭐 와이파이라든지 잡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실행 기능.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본 설정,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뭐 벨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기본 설정. 홈 화면의 어플 설치, 그 다음에 이동, 삭제하는 방법, 와이파이 이제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사진 캡처하고 사진 전송하는 방법, QR코드 촬영 방법, 내용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자서명부를 이제 QR코드로 생성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숍이랑 같은 데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방법하고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홈화면 추가하는 방법. 삼성페이 부분은 다음 회차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목차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홈 버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메인 화면에서 여기 위쪽 상단 부분에는 지금 시계, 배터리 그 퍼센테이지 잔량, 그 다음에 와이파이, 뭐 진동 등의 그 알림창 표시가 위에 이렇게 설정되고, 시계 부분하고 여기 이제 앱들이 보이는 데는 홈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화, 메시지, 인터넷, 카메라 부분은 기본 버튼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삼성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뒤로 가기 버튼, 여기 최근 실행 앱 표시 나오는 그 버튼입니다. 자, 앱스 화면 실행은 홈 화면 빈 공간에서 눌러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자동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경우 뒤로 버튼을 누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눌렀다가 위로 이렇게 올리면 지금 이 핸드폰에 깔려 있는 기본 어플들이 지금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홈화면 여기 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은 네이버를 실행해서 인적 저항 퍼센트 들어갔어요. 근데 잘못 들어갔네 할 경우 뒤로 가기 하면 거꾸로 뒤로 가지거든요. 뒤로 가기 이렇게 해서 화면까지 막 누르시면 화면까지 나와요. 그리고 홈 버튼은 만약에 농사를 들어갔다 여기까지 들어갔고 농사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홈 화면으로 바로 가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막 거꾸로를 막 계속 누르시는데 뒤로 가기 버튼은 그냥 가운데 있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바로 홈화면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최근 실행 앱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많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뭐 배터리가 이제 막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다는 경향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뭐 X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필요 없다. 아니면 여기 모두 닫기 누르면 싹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작업을 네이버로 했다가 이제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면 다시 최근 실행 눌러서 네이버 작업했다가 다시 이거 눌러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갔다가 갤러리 가고 싶으면 갤러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다 끌 거다, 모두 닫기 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눌러도 이제까지 사용한 앱은 안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버튼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위젯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젯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좀 간편하게 이렇게 바탕화면, 그 홈 화면에 표시되게끔 이렇게 지금 날씨나 뭐 검색창이나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나와서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빈 공간에서 꾹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부분에 위젯이라고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젯이 가능한 것들이 계속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뭐 시계, 메시지, 연락처, 날씨 이런 것들을 바깥에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위젯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젯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좀 간편하게 이렇게 바탕화면, 그 홈 화면에 표시되게끔 이렇게 지금 날씨나 뭐 검색창이나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나와서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빈 공간에서 꾹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부분에 위젯이라고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젯이 가능한 것들이 계속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뭐 시계, 메시지, 연락처, 날씨 이런 것들을 바깥에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날씨 4 곱하기 1짜리 날씨 꾹 눌러서 이동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해요. 이건 잘 안 되네요. 큰 거라서. 그래서 크기도 조정 가능하니까 하시고, 만약 이제 이게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꾹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야도 필요 없으면 꾹 눌러서 삭제. 어렵지 않으시죠?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네이버 검색창을 뭐 바깥에 꺼내고 싶다. 여기 있네요. 눌러서 종류는 4가지밖에 없네요. 뭐 원하시는 걸로, 이게 좀 보기 편하려나요? 그래서 놓으시면, 굳이 여기 이제 안 들어가셔도 여기서 이제 바로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빠른 실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기능은 위쪽 상단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런 작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걸 다시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빠른 실행 기능입니다. 뭐 자주 사용한 기능들을 여기다 좀 모아놨는데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여기 첫 번째 와이파이, 그 다음에 뭐 소리 진동 바꾸는 기능, 그 다음에 요즘 그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무슨 스피커 관련해서
이제 블루투스를 잡아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여기 자동 회전은 화면이 우리가 유튜브나 볼 때 가로로 해서 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고, 아니면 한번 누르면 그냥 세로로만 난 보고 싶다 할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뭐 가로로 했는데 변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버튼을 다시 여기 위 상단에서 쭉 밀고 내려오면 여기 빠른 실행 기능이 펼쳐지고, 여기에서 세로로 되어 있는지 자동 회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자주 쓰는 손전등 기능이죠. 이거 키면 화면 뒤편에 불이 나와 가지고 이제 환하게 비춰주는 손전등 켜서 뒤에 보이시나요? 걷다가 다시 키면 뒤에 환하게 비춰지죠. 이 손전등 기능.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모드는 좀 코로나 시대라서 비행기를 거의 타진 않지만, 만약 해외여행 가실 때 전자파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켜서 모든 게 차단되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켜졌나 본데요. 네, 꺼졌네요. 그 다음에 이게 카드 모드인데요. MPC라고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 하는 기능인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전 모드는 넘어가고, 이 모바일 데이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와이파이가 잡혀 있으면 와이파이를 무선으로 잡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바일 데이터는 저희가 요금제에 맞게 그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요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공기계라서 지금 꺼져 있는데, 보통 사용하실 때는 와이파이하고 모바일 데이터가 두 가지가 이제 좀 나름 켜져 있어야 먼저 와이파이가 잡히면 와이파이로 잡아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는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좀 볼 거 없고, 혹시 더 추가 기능들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이게 더 추가로 보이시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뭐 자주 쓰는 것들은 첫 번째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큐스터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화면 나가실 때는 뭐 이거 뒤로 버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위로 다시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기본 설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핸드폰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뭐 벨소리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뭐 잠금 화면을 설정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빠른 실행 기능 창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그 톱니바퀴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설정 화면이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소리, 진동, 여기 부분에 이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소리, 진동은 뭐 양쪽 그 옆면에 뭐 음량 버튼 위로 올리면 소리, 쭉 밑으로 쭉 내리면 진동까지, 소리가 안 나거나 진동까지 변한 상태고,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리, 진동, 무음. 거의 뭐 빠른 실행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벨소리 바꾸실 때는 여기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클릭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걸로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진동 패턴이라든지 뭐 울리는 것이 뭐 패턴 주기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울릴 것인가 뭐 설정하셔서 나가시면 되고, 뭐 이거 방해 금지도 많이 쓰시는데, 뭐 중요한 뭐 미팅이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걸 누르시면 뭐 문자들이 안 와요. 그런 기능들이고,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뭐 저녁 뭐 10시부터 6시까지는 자야 되니까 문자 같은 거 안 오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볼 건 없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보시겠습니다. 이 밝기 조절이고요. 이게 이제 올려서 밝게 어둡게, 뭐 자동 조절도, 자동 밝기도 뭐 어두운 데 가면 좀 어둡게 해가지고 눈이 뭐 안 시게 보이게끔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눈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화면에 블루라이트를 제한합니다. 키시면 좀 누렇게 보여요. 좀 LED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눈이 좀 피로할 수 있는데 이걸 켜서 좀 눈이 덜 피로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뭐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글씨 크기라든지 뭐 화면이 이제 얼마나 크게 보이게끔 설정하셔도 됩니다. 글씨 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은 잘 쬐까는 것도 잘 보이니까 이렇게 작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치로 하고, 글씨 이제 모양도 글꼴도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많이 뭐 고데기나 뭐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바꾸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계속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완료 누르시면 그렇게 변경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홈 화면 지금 여기 4 곱하기 4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앱들이 4개, 4줄, 4칸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가로, 세로로 4개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홈 화면, 배열을 뭐 4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5개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한 칸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크기가 변경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나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앱 같은 걸 설치하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여기 알림창에 막 계속 알림으로 오고 있는데, 그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셔도 돼요. 한번 뭐 하나 지워볼까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만 깔려 있어서 지울 게 마땅히 없는데, 만약에 계산기라 그러면 여기 삭제가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디바이스 관리는 뭐 나름 뭐 디스크 정리처럼 여기 안에 있는 걸 좀 정리해주는,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지금 최적화 있죠? 이걸 한 번씩 이제 눌러주시면 뭐 나름 정리해서 다 됐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뭐 118메가가 뭐 정리됐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사용해주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자, 잠금 화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화면, 이거 Always On 뭐 디스플레이는 뭐 여기 잠금 화면에 이렇게 시계 표시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 없으시면 꺼주셔도 되고,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화면 잠금은 뭐 자주 쓰는 거는 뭐 드래그
저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데나 눌러서 밀면 되는 드래그하고 패턴, 원하시는 패턴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 아니면 비밀번호로 이렇게 잠궈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는 지문도 있고 여기 눈으로도 생체 인식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볼만한 기능들은 없고 아까 두 가지만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바꾸시고 싶으신 화면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요. 유료가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러거든요. 990원 무료 이렇게 돈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료만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아서 쓰셔도 되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초록 공짜니까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아까 보니까 삼성 계정 아이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으로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홈화면만 하실 건지 잠금화면 하실 건지 홈화면하고 잠금화면을 같이 할 건지 선택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름 이뻐졌네요. 설정, 그러면 설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가운데 버튼 이쁘게 변했네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 기본 설정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기본 기능 설정 중에 알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어플들을 많이 깔다 보면 위에 상단에 계속 알림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이 알림 쪽으로 이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림이 올리는 것들은 여기 다 이렇게 뜨는데, 나는 계산 원스토어에서 오는 알림을 받기 싫다 할 경우에는 이거를 누르시면 꺼져요. 필요한 것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예 필요한 것만 하고 싶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끈 다음에 난 날씨가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다른 게 없나요? 유튜브 알림 같은 것도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따로 켜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것만 알림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글 자판을 좀 바꾸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기본 기능 설정 기능 가셔가지고 일반 언어 및 입력 방식 여기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언어 입력 방식을 클릭하세요. 여기 이제 보통 천진이라고 옛날 픽처폰 쓰실 때 사용했던 그런 자판하고 요즘엔 스마트폰이 이제 키보드 자판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시고 싶은 만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스크린 키보드를 들어가셔서 삼성 키보드, 여기에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여기 한국어가 천지인 키보드인데요. 보통 쿼티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메시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영자로 이렇게 나오거나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쿼티 키보드고, 천지인 키보드는 옛날에 그 픽처폰처럼 가 쓸면 가하고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쿼티 키보드, 천지인 키보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뒤로 가서
설정 가서 일반 언어빈 입력 방식, 그 다음에 언어 입력 방식, 스크린 키보드 참 어렵네요. 삼성 키보드에 한국어를 천지인 키보드로 바꿔 주시면 뒤로 메시지를 쓰실 때 이렇게 천지인 키보드가 됩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여기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타자 이 화면이 나오면 설정 누르셔가지고 언어 키보드 형식을 뭐 한국 쿼티나 천지인 뭐 이쪽은 잘 안 써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방식보다는 아예 메시지에 가셔서 자판이 나오면 이게 설정 버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플 설치, 이동, 삭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설치하듯이 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클릭하셔서 뭐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계부면 가계부 뜨죠. 그래서 이제 뭐 편한가계부, 똑똑가계부 뭐 이렇게 종류별로 좀 많이 나오는데 평점 보시면 다운로드가 뭐 1000만 이상, 500만 이상 많이 쓰나 보네요. 여기 편한가계부를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음이라는 뭐 사이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다음 해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다음도 설치 한번 해볼까요? 자, 설치됐네요. 없네요. 그러면은 앱스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앱스 화면으로는 바탕화면에서 밀어서 없는 것을 밀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모든 깔려있는 모든 앱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을 이제 홈화면에다 바깥으로 꺼내고 싶으시면 꾹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이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앱 깐 다음에 이제 앱스 화면에 있는 것을 바깥에 꺼내는 게 하시면 되고, 이 삭제는 뭐 여기서 보기 싫다. 여기서 설치 홈 화면은 삭제가 있고 설치 삭제가 있는데 홈 화면에서는 한번 지워볼게요. 이걸 지우시면 없어져요. 근데 앱스 화면에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럼 설치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꾹 누르시면 홈화면 삭제는 아까 해봤고 설치 삭제를 하면 제거할 거냐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제거했습니다. 없어졌죠? 이 설치 삭제는 앱스 화면에도 다음이라는 앱을 완전 없앨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다시 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너무 여기가 지저분하다. 나는 이제 농사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은 한 곳에 좀 몰아넣고 싶다 할 경우는 이렇게 농사로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사로, 농진청 인적자원개발센터 3개 사이트를 한 곳에 좀 폴더를 만들어서 몰아넣겠습니다. 이제 한쪽에다가 이걸 꾹 누르시면 여기 이제 같이 있을 때를 같이 여기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놓으면 이렇게 해서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야도 넣고 싶다 하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 싹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어쩌면 여기가 이제 텅 비어서 이제 보기 편하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쬐까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할 경우 이름을 써놓으면 폴더 이름을 쓰면 돼요. 여기 농사
해서 쓰면 이게 농사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나오고 싶다. 이렇게 가까이 꺼낼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우고 싶다.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무료이기 때문에 어디 뭐 저희 농업기술센터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은행을 가시거나 요즘 뭐 커피숍을 가시거나 다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해서 무료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켜시고 잠금 화면에서 이제 푸신 다음에 홈 화면에서 빠른 실행 버튼을 기능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 나오는데 좀 크게 펼친 다음에 이 와이파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거기 있는 자료를 잡으려면 거기 이제 만약에 커피숍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싶으시면 이 와이파이라는 영어 써 있는 데를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와이파이들을 이렇게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콘처럼 있는데 이게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점 하나만 찍혀 있고 위에는 뭐 5개처럼 이렇게 쭉 크게 펼쳐 있죠. 저희가 지금 여기 농업인 회관에 잡혀 있는 와이파이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의 2G가 있고 5G가 있는데 요즘 핸드폰은 5G라고 해가지고 뭐 자주 쓸 수가 있는데 뭐 저희 뭐 지금 LTE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2G라는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제 이걸로 잡으실 거면 이걸 클릭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저희 비밀번호는 다 거기 커피숍이나 그런 데 다 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 누르시면 여기 위에 이제 알림창 부분에 와이파이가 잡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아까 없던 화면 중에 와이파이가 잡혔다고 이게 와이파이 표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제 와이파이를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잡을 줄 아셔야 뭐 데이터를 이제 본인 요금제 데이터를 안 쓰시고도 이제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 계속 그 커피숍을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잡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연결됨이라고 써 있죠. 만약 와이파이를 끄고 싶다 할 경우는 그냥 파란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르시면 검정색으로 바뀌고 이제 잘려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로 뭐 LTE 그렇게 변경돼서 이제 사용을 가능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를 많이 잡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킬 때는 다시 아이콘 클릭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와이파이를 새로 잡으실 거면 여기 있는 와이파이라는 글자를 누르셔가지고 가능한 네트워크를 잡으셔서 거기에 비번을 넣어서
입력하시고 이 알림창에 와이파이 이 아이콘이 뜨는지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 캡처 방법하고 사진 전송 방법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캡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모두 있다. 한번 볼까요? 만약 이 바탕화면을 한번 사진 캡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 제품은 이 손을 칼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밀면 가면 짤깍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칼날로 이렇게 해서 쭉 밀면 이렇게 찰칵 이렇게 찍혀서 됩니다. 이제 캡처한 사진을 보시려면 갤러리로 가셔야 되거든요. 갤러리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 캡처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하고 싶으시면 그 사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밑에 부분은 그림 그리기, 여기다 글씨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글씨를 쓰셔도 되고, 저장,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고 싶을 경우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게 링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나 카톡에다가 보내고 싶다 할 경우, 지금 카톡이 안 깔려가지고 없는데요. 메시지로 이렇게 누르셔서 그 해당하시는 사람 찾으셔가지고 그다음에 보내기 하면 이 사진이 넘어가는 겁니다. 종료. 뒤로 갈까요? 왔다 가면. 자, 이번에는 QR코드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QR코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서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QR코드 제가 하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거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 QR코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요즘 것들은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인식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해서 이제 링크가 걸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좀 구식이라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켜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면 QR코드가 인식이 되는 기계가 있고, 그렇게 안 되시면 네이버를 켜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클릭하셔서 이 가운데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 부분에 QR코드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르시면 거기 사이트로 들어가지겠죠?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켜셔서 이제 그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하고 네이버를 켜셔서 가운데 누르셔서 QR코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어디 갈 때마다 서명부 쓰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수기로 서명부를 쓰는 데가 있고 전자 서명부라고 해가지고 QR 코드를 이제 본인 QR 코드를 발행해서 거기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이버 들어가셔서 QR코드 체크인이 있죠. 로그인 하라고 해요. 로그인을 눌러서 일단 제 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QR코드 나오면 거기 해당 거기다가 그쪽 카메라에다가 제 거를 QR코드를 보여주면 그쪽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입장이 된다고 표시가 됩니다. 시간들이 다 이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경이 돼요. 그리고 서명부에다가 여기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를 보통 많이 기재하잖아요. 이걸로 써도 내 거 전화번호가 이제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들어가셔서 QR코드 체크인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구글 이게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진 않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구글이거든요. 이 구글에 있는 크롬이라는 그 검색 엔진인데 여기 눌러서 크롬으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서 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판이 바뀌었나요 또? 한글 여기 해서 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여기 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이걸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이제 저희 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시면 뭐 아예 거기 홈 화면에다가 홈 화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브라우저에서는 여기 이게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 이게 또 홈 화면 추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이렇게 추가할 거냐? 예, 추가.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할 거냐? 네, 보통 그냥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뭐 홈 화면에 뭐 바로 가기를 설치했습니다. 가볼까요? 홈 화면에. 이게 이제 홈 화면 옆에 이제 생겼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지금 창이 뭐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구글 이게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진 않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구글이거든요. 이 구글에 있는 크롬이라는 그 검색 엔진인데 여기 눌러서 크롬으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서 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판이 바뀌었나요 또? 한글 여기 해서 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여기 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이걸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시면 아예 거기 홈 화면에다가 홈 화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브라우저에서는 여기 이게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 이게 또 홈 화면 추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이렇게 추가할 거냐? 예, 추가. 사이즈는 이렇게 할 거냐? 네, 보통 그냥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설정했습니다. 가볼까요? 홈 화면에. 이게 이제 홈 화면 옆에 이제 생겼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지금 창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홈 화면 정리할 때는 여기 홈 화면 부분에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몇 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넘기시면 보이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휴지통으로 보내시면 삭제됩니다. 삭제. 또 여기도 필요 없다. 페이지 삭제. 여기서 설명 좀 드리면 이런 어플들이 지금 깔려 있긴 하지만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이게 어플들이 다 삭제되진 않아요. 앱스 화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홈 화면에 꺼내놓고 그냥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워지는 것은.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지우시고 싶으면 그래서 삭제. 지금 이제 2개 남았나요? 더 늘리고 싶으시면 제일 끝에 있는 더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켜지고, 지우시고 싶으시면 삭제. 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같은 경우도 너무 커서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줄이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더 안 줄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줄여도 되고, 이걸 눌러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구글도 위로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옆에 이제 화면에 보면 저희가 이제 바로가기 홈 화면 추가했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것을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꾹 누르고 계시면 움직여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옆 화면으로 가야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화면이 쫙 변경이 돼요. 여기다 놓고 싶다. 여기다 놓고 싶다. 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놓아주시면 앱을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좀 삭제하려고 할 경우는 이거 똑같이 꾹 누르면 홈 화면에 삭제가 있고, 최근 핸드폰들은 아예 완전 설치된 것까지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몬스토어도 안 쓴다. 홈 화면에 삭제.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꾹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농사로 사이트를 등록해 볼게요. 사이트 검색했죠? 이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농사로 사이트를 이제 추가하고 홈화면에 추가하고 싶다. 이 끝에 이 화면에 점점점을 클릭. 밑에 부분에 홈화면 추가 있죠? 추가. 뭐 여기 뭐 이런 거 좀 지우고 싶다. 간단하게 글씨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농사로만 표시해서 추가. 추가했대요. 이제 홈화면을 가볼까요? 여기 생겼네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농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여기 크롬 가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치지 마시고 자주 다니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 이게 홈화면에다가 홈화면 추가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로 봤다가 이제 여기 군산의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바로 검색 안 하셔도 바로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겠죠. 자, 이제 뭐 지금 간략하게는 크롬 브라우저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 스토어라는 것이 이제 그 앱들을 깔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키셔서 검색을 네이버 이렇게 해서 검색 누르면 네이버를 설치한다. 이거 네이버라는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설치가 다 되고 설치됨으로 나왔습니다. 열기 하면 바로 열려지기도 한데요. 홈화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네이버를 깔았는데 네이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앱스 화면으로 가시는 거예요. 앱스 화면 가실 때는 홈 화면 쪽 빈 공간에서 눌러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표시가 되거든요. 밑에 이제 창이 두 개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이 화면에 나왔는데 옆으로 가면 네이버가 깔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네이버 들어가시려면 여기 네이버가 표시 안 돼 있어서 또 앱스 화면 열어서 네이버를 클릭하시려면 불편하시니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호가 그 앱을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하는 것처럼 이걸 꾹 누르면 얘가 이제 움직여져요. 여기서 자동으로 화면이 나올 때 여기다 놓고 싶은 데다가 딱 놓으면 돼요. 네이버도 많이 쓰시고 네이버를 한번 눌러볼까요? 처음이라 뭐 알겠다고. 다음 네이버 시작하기. 로그인을 해야 되네. 별거 아니면 다 허용 누르시면 연동이 같이 되니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뭐 농사로면 농사로 검색해서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아까는 크롬이라는 뭐 그런 브라우저를 썼지만 이건 네이버로 검색해서 나온 브라우저라서 여기는 홈화면 추가를 여기 이제 밑에 부분에 있어요. 점점점이. 점점점 누르시면 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옆으로 가시면 홈화면 추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서 또 형식은 똑같고 이렇게 해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가했습니다. 추가합니다. 봐볼까요? 홈화면 가서 옆에 이제 생기죠. 이게 왜 이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 생기고 여기 생기는 이유는
이 화면 끝에 이제 여기 아이콘 여기에 이제 앱이 깔려 있으면 얘가 이제 여기 메꿀 자리가 없어서 여기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할 뭐 이렇게 앱을 설치할 경우 여기 제일 끝에 부분을 좀 남겨주면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생긴 거니까 알고 계시고, 이것도 앞쪽으로 바꾸고 싶다. 꾹 눌러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용사로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크롬 그런 이미지가 있고 여기 네이버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없죠.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어디로 연결될 건지 그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우고 싶으시다. 꾹 누르시면 홈 화면에서 삭제 하면 없어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저희 작물 동영상들이 지금 농진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촌 인적자원 개발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홈화면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 인적자원 개발센터 여기 떠 있죠? 검색. 여기 농촌 인적자원 개발센터 검색을 했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나왔죠? 로그인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들어가실 거면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점점점을 눌러서 그 홈 화면에 추가 를 누르셔서 이거 이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홈 화면 가볼까요? 자, 여기 생겼죠. 아이고. 이쪽으로 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이콘이 앱이 있으면 뒷장으로 넘어가고, 여기 이제 아이콘 그 앱이 없으면 이제 이쪽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농사로 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기술센터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좀 사용하기가 편하시겠죠. 나는 여기 두 번째 화면이랑 필요 없다 할 경우 빈 공간에서 꾹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위젯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야를 삭제. 이거는 이제 더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표시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반대로 나오시면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되는 상태죠.